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동안에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겠죠. 전 세계 이제 관심사가 관세에게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증시의 상승세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 지금 이제 4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미국 증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결국에 또 이제 다시 돌아오는 빅테크들의 모멘텀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을 기대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유리기판이 글로벌 AI 반도체 성능 경쟁의 핵심 수혜로서 지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빅테크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닝 시즌 너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 빅테크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증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발표가 된 호실적보다 좋았었던 거는 2분기에 대한 긍정적 가이던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2분기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2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어느덧 이제 관세 리스크를 전부 다 이제 좀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가 되고 있고요. 빅테크가 이제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주춤했었던 AI 투자를 다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하던가 증시의 상승세를 제한시킨 거는 결국에 이 AI의 거품론이었거든요. 이거 AI가 지금 수익화가 되어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고 세계 1위 이제 그런 뭐 AI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챗GPT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빅테크 너네 지금 1년에 수백 주씩 투자를 하는 거 이거 너네들 뽑아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빅테크들은 AI 수익화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수익화뿐만이 아니라 AI 투자를 위해 가지고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에 이르게 되죠. 이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은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AI 투자를 독식해왔었던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성능이 불안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선점을 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러한 이제 실적, 추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입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에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1분기 빅테크,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이 호실적을 날려주게 되면서 이거 연간 기준으로도 좀 이제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해당 경기 침체 우려가 이 부분을 최저점으로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우려를 날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이제 주요 AI 빅테크, 그러니까 세계 1위 생성형 AI 기업인 오픈 AI를 협업을 하게 되면서 최고의 이제 AI 관련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1분기 매출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요 빅테크 메타 같은 경우도 AI 광고를 통해서 수익이 20-30%가 급증을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고요. 특히나 발표가 되었었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전망치들을 발표를 해주죠. 이 부분이 굉장히 낙관적이었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반영이 되는 2분기도 빅테크 실적이 괜찮구나, 관세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 AI 도입이 지금부터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익화에 자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의 AI 개발자 행사 라미콘, 최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로도 볼 수가 있겠죠. 라미콘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대담을 진행을 했죠. 뭐 이제 전 세계에 그런 이제 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두 명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대담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코딩의 20-30%를 AI가 작성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일부 프로젝트는 전체가 AI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밝히게 되었습니다. 메타 CEO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AI가 메타 개발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도 그런 이제 인력을 자르는, 해고를 하는 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AI 쪽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빅테크들은 AI 적용을 통해서 인건비를 수조 원을 절감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이 인건비가 중요한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순이익으로 집결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빅테크들의 투자 속도 조절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 잠깐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었죠. 근데 투자 규모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은 아니겠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인다고 메타나 구글이 같이 줄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오히려 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 딥시크가 연말연초 영향을 주게 되면서 중국 딥시크가 지금 미국의 그런 기술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AI 투자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나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빅테크 호실적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좋았어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굉장히 뭐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 때 뭐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2월 말에, 그때 당시 때 이제 뭐 오히려 뭐 6% 7% 올라가다가 장마감 때는 상승을 다 반납을 해서 강보합에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나타나게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빅테크 호실적 나타나니까 반도체 쪽에서 랠리가 나타나주게 되었죠. 빅테크의 실적 발표 시즌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 목표를 재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메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기존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10% 이상 더 높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버블 붕괴 우려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시 AI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 관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한 3-4개월 정도 동안에 증시에 있어가지고 IT 모멘텀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대선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정책주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매가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또 활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지금 AI 반도체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발열 문제 때문에 출시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AI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뭐 작년, 재작년 AI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90%를 독점을 해버린 기업으로 뭐 이제 실제로 AI를 개발을 하는 그런 뭐 메타, 구글, 뭐 오픈 AI 이런 기업들보다 돈을 쓸어 담은 기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성능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인 블랙웰 시리즈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작년 2분기에 출시, 양산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발열 문제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올해서야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뭐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양산 일정이 반년 이상 늦춰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 납품이 계약이 되어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첨단 그 HBM 납품이 막혀버리게 되다 보니까 지난 반년 동안의 주가가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이런 뭐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최신 AI 반도체 GB200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두 개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뭐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이 GB200 블랙웰 시리즈죠. 이 부분의 주문 같은 경우도 줄이게 됐습니다. 발열이 너무 세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다음에 그 블랙웰 시리즈의 최종판인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거 올해 양산에 들어갈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우려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출하 문제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의 AI 반도체 빅테크들이 AI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거가 별로면은 훨씬 더 싼 AMD 거를 쓴다라고 하던가 이거 쓸 바에 어차피 발열 문제로 시달리면은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후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훨씬 더 엄청난 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자체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시도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MD는 여기서 엔비디아 AI 반도체 성능 추월을 위해서 유리 기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도입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1위 기업인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은 글로벌 빅테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겠다. 이 성능이 지금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개발 속도가 낮아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미 지금 TSMC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이미 도입을 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점유율은 여전합니다. 근데 극강의 성능이 완전히 추격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극강의 지배력에는 지금 균열이 실제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추격을 위해서 전 세계의 주요 팹리스가 이 유리기판을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을 하고 있겠고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패키징을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TSMC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SKC 앱솔릭스 SK의 이제 자회사겠죠. 유리기판 기술력 세계 1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국내 소부장 업체들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에게 그런 수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제조업 장비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은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레이저를 활용을 한 커팅 장비를 개발하게 됐는데 해당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쓰이다가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SKC 앱솔릭스의 레이저 다이싱 장비, 레이저 절단 장비죠. 솔벤더 지위를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양산 라인 같은 경우도 납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60%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 실적 기여가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NS 테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습식 시각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개발에 디스플레이 쪽의 협력사들과 지금 이제 개발에 나서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시각 쪽의 협력사인 솔브레인이나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시각을 지금 이제 FNS 쪽 이 장비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캠트로닉스 쪽과 유리기판 관련된 수백억대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겠고요. 작년에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올해는 또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을 오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태영건설 이런 기업은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 이틀 만에 3일 만에 한 50%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단타 종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에 메인 화면으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상 보는 데가 아니라 메인 화면 맨 위로 가시면은 제가 이제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텔레그램,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단타방을 이제 개설을 해놨어요. 이거 이제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투자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꼭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